어제 아침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벌써 고점 대비해서 OK 정도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감이 재차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건 맞는데 이게 차트가 조금 망가지다 보니까 뭐 거시적인 상황이 됐든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모습이 됐든 단기적으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단기 바닥은 오케이, 정말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장기적인 바닥이 잡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온체인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SSR 지표하고 리절브 레이시오, 이 데이터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가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갔을 때는 108.3K를 올라서느냐, 내려갔을 때는 102.9K를 버텨주느냐, 이 싸움이 엄청나게 강할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와 오늘 버텨줬던 가격이 102.9K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거 버텨주면 바닥은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중요 가격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왜 긍정적인지, 마지막에는 관점과 더불어서 이 타점, 우리가 모아둬도 될 타점들 한번 시나리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24분. 변동성이 딱 커지기 직전의 시간대죠.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코인 시장 10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쌓아놨던 노하우와 뭐 매매 기법 이런 것들 모두 풀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제 영상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온체인 데이터를 설명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 사진은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 공급 비율을 나타내는 SSR 지표거든요. 보시듯이 여기에 파란색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SSR 선입니다.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 공급 비율을 의미하는데 SSR 지표가 낮을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다라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잠재적인 현금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상승할 때에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투입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 SSR 지표가 해당 수치 밑으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급상승 흐름이 나와주세요. 물론 이때는 FTX발 파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후에 2024년부터는 이 수치값에서 저항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서부터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을 다질 때에도 이 SSR 지표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섰고, 똑같은 구간에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눌릴 때에도 이 수치값을 유지하다가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신고가를 쓰고 나서 여기서 SSR 지표가 이전에 신고가를 뚫기 전 저점을 다졌던 구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 간다 막 이러는 건 아니죠. 물론 갈 가능성이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개미 털고 나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확보하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곧바로 간다 막 이런 관점은 아니고 바닥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개미 털기 위해서 더 빠지면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이터 리저브 레이시오라고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SSR 지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가 가장 큰 대형 거래소잖아요. 이 거래소에서도 이 수치값이 해당 수치 밑으로 떨어졌을 땐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 초록색 가장 시그널이 가장 짙게 나왔던 구간과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상승 전에 나왔던 신호긴 하지만 지금 수치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변동성이 아니면 시장 방향성이 위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때처럼 한 번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다르잖아요. 가장 강력한 신호와 이때 수치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신고가를 찍기 전에 이 상황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이야기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 현황도 좀 나왔었거든요. 자, 이 데이터상으로 어제까지는 매도 압력이 있었던 건 맞지만 오늘은 흡수와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대형 고래들은 36K에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색깔별로 좀 나와져 있는 게 고래들의 물량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낮은 고래가 1K에서 10K, 그리고 10K 이상이 진짜 고래죠. 10K며 10,000개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 수치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0월 24일에서 11월 7일까지 이 기간 동안 1만 비트씩 이상의 고래들이 보유한 이 양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대형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 SSR 지표하고 리저브 레이시오, 이 지표를 봤을 땐 아직은 시장에 들어올 자금들은 많긴 하지만 고래들은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하락을 막으면서 지금 시장에 남겨져 있는 그 자금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나요? 고래들이 바닥을 다져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시장에 남아져 있는 자금들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다지더라도 곧바로 상승한다며 개미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개미 털고 들어올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데이터들, 제가 10년차 코인 트레이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은 것을 막 공부하고 데이터를 찾아본다고 해서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신 거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뭐 차트적인 부분도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도 직접 찾아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이터 찾는 것도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잖아요, 사실. 귀찮은 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단지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에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관점이 맞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조건, 이 102.9K를 최근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온체인 데이터들도 긍정적인 그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 너무나도 차트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올라가잖아요. 자, 제가 보면 지금 이 패러렐 채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다가 밀렸어요. 이제 이게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넘어서 준다며 너무나도 이 추세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뭐 시즌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산타 랠리나 아니면 뭐 연말 랠리나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곧바로 올라서면 저도 뭐 10년치 트레이더라고 하지만 한 번씩 속임수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어놨던 선, 이 패러렐 채널은 제가 뭐 스터디룸에서나 아니면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선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돌파를 해주고 나서 개미 털다가 들어올렸어요. 자, 물론 이때처럼 갑자기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하면서 이걸 지지받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곧바로 올려준다? 개미들이 달라붙을 거고 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 작업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타점에 있어서는 이거 그냥 일봉 상황에서 위로 올라타면 그때부터 접근하셔도 돼요. 뭐 롱만 보실 분들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롱이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웨이로 4일 연속 빠질 때에는 또 숏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롱 관점이긴 한데 이걸 일봉 차트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시간봉으로 보면서 시나리오와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 상승 패러렐 플러스 1과 이 세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을 이용해서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올라서지도 못하고 지금 빠졌다가 지금 이 세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정확하게 저항을 보여주면서 살짝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일단 이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이 여기거든요. 이 파란색 선.
그리고 상승 패러렐 중심, 세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이 이 점선입니다. 자, 벌써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저항을 돌파하더라도 한 번씩 지지를 체크하러 내려와요. 물론 이거를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상당히 베스트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돌파를 하고 나서 밀릴 때 이럴 때에도 관점은 똑같아요. 자, 제가 이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번 저항을 맞았잖아요, 벌써. 물론 이게 곧바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이걸 또 1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벌써 두 번의 저항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지를 체크를 하더라도 한번 이탈시키고 개미들 털고 나서 이걸 저항을 보여주다가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도전하고 이탈됐다가 뺐다가 다시 올리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10년차 트레이더인데 이런 예상되는 흐름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 그냥 올라서면 그때는 제가 뭐 스터디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제 관점상에선 아직은 4시간 봉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느긋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안정적인 자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1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내가 기다릴 자리는 기다리고 롱을 본다면 이런 타점을 기다리고 숏을 본다면 정말 명확한 저항이 나왔을 때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진입가가 103.4K 수준,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 2K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106.3K, 딱 저항대가 딱 이전에 저항을 한번 맞았던 구간이 딱 보이실 건데 이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좀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물론 2차 TP도 이런 지지선이나 저항선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급변하는 시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더 끌고 갈 수 있다면 더 끌고 가야 되고 자를 때에는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스터디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어제도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관점에 맞지 않아서 아직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롱 관점이다 보니까 롱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저는 지금 롱 관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롱만 들고 가고 있어요. 상단에 이 내용들이 좀 보이실 텐데 저는 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포지션 진입을 못했죠. 자, 이 보조지표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여기서 플래그 신호가 뜨고 한 번 더 떠요. 그러면 셀이나 바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셀 신호가 떴죠. 자, 셀 신호가 뜨면서 이때 시점부터 이 손절가와 익절가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익절가를 딱 말씀을 드리는 게 딱 이 구간이었습니다.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두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 보조지표를 100% 맹신하지는 않는데 매매에 있어서 내 관점이 롱이라며 숏을 잡기가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이 보조지표를 만들었던 거고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도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런데 관점 하나만 두고 가기엔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물론 빠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대를 한번 도전했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을 맞았거든요. 이 구간이 일봉상의 상승 패러렐 플러스 1값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이 여기 있는 이 점선인데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조금 높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세가 너무나도 명확해질 때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패러렐 플러스 1값 이걸 이용하고 상승 패러렐 중심을 이용하며 이거를 뚫어 넘는다 막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도 저항을 한번 보여주고 올라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럴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타점이거든요. 자, 제가 이런 타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밑에서 잡으면 또다시 지지 체크하러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이런 구간에 들어가셔도 돼요. 저항을 한번 도전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추세가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때는 진입가가 105.1K,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0.2K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2K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감안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좀 추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음 저항 구간, 이 윗꼬리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때는 109.1K 정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TP를 찍기도 전에 내려온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스터디 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타점뿐만 아니라 제가 차트 교육, 제 10년치 노하우를 모두 풀어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익 날 때에는 또 수익 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제 전반적인 관점이 롱이라고 하며 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물론 대부분 롱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는 너무나도 숏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을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폼 양식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 이름인 이무역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오류가 나서 제 이름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룸, 이 방에 입장하시려면 그냥 이것만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조지표를 좀 받고 싶다. 뭐 제가 스터디룸에서도 타점을 잡아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걸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게 수정이 좀 안 됐는데 일단 보조지표를 받고 싶으시다면 적용하는 방법하고 모든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스 코드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에 자신이 없다. 그런데 나는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거 보시면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타점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구글폼 작성 방법 이거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고 싶으시다면 뭐 스터디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조지표를 받고 싶으시다면 뭐 보조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복수 선택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거 다 눌러서 제출하셔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제 노하우와 뭐 필살기법 이런 것들 공유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 가격 이 108.3K 넘잖아요. 그러면 일봉상의 패러렐 채널도 뚫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추세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숏을 바라볼 거라면 적어도 이 패러렐 채널 두 번 맞고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의 관점이 바뀐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롱을 보되 저항이 너무나도 명확해질 것 같으면 제가 숏 관점으로 바꿀 테니까 제 관점이 바뀐다면 영상이나 아니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